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 산후 우울증 병력자가 입원 권유를 거부하고 투신한 경우 유서, 자살 동기가 없으며 유리하게 감정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 가합 41340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3년 3월 14일 자택 아파트 같은 동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들을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사실, 망인의 치료 전력과 성행 등,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1세의 여성인 초등학교 교사로서 사회통념상 비교적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망인의 주변인들은 일관되게 망인이 밝고 쾌활하다거나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2017년경 원고 A와 결혼한 후 2차례에 걸쳐 유산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원고 B를 임신하게 되었고, 망인의 주변들은 망인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매우 기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망인 스스로도 아이의 출산을 상당히 기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원고 B를 출산한 후부터 산후도우미로 근무한 W는 망인이 아기를 너무 예뻐하였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출산 이전까지 특별히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망인이 우울증 증상을 겪게 된 경위와 그 치료 경과, 망인은 제1자 원고 B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마친 후 2024년 2월 20일 무렵 안동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였고, 2023년 2월 25일 무렵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갑자기 우울 증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고, 휴대폰으로 투신 등 자살을 의미하는 단어나 자살한 연예인을 검색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망인은 2023년 3월 4일 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유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한 달간의 불면, 우울, 식욕저하, 불안, 자살사고 등 증상으로 우울증, 의증으로 임상적 추정 진단을 내렸고, 처방한 약물들은 일반적으로 우울장애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망인의 상태가 좋지 못하자 원고 A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도맡게 되었고, 망인은 안정을 위하여 2023년 3월 5일부터 원고들과 함께 살던 자택을 떠나 본가인 대구로 이동하여 지내게 되었습니다. 망인과 원고 A가 2023년 3월 7일 나눈 통화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정신이 말짱해져도 아이 케어는 못할 것 같으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자신이 없고 양육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크며 아이 자체를 볼 수 없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방법도
생각해달라고 원고 A에게 호소하듯 말한 사실. 망인 스스로 참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보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냥 보면 마음이 더 울적해진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망인은 2023년 3월 7일 대구 소재병원 T의원에 내원하여 비관, 우울감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23년 3월 10일 재차 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우이병원에서 내린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앞서 유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울증, 의증에 비교하여 심화되었고 처방받은 약들은 우울장애 환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입니다. 위 2차 진료 당시에도 망인의 부정적 사고나 감정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 의사는 망인의 자해, 자살 시도와 아기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어 아기와 분리한 후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실제 입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산후도우미 W는 산후도우미 경험에 비추어 망인이 다른 산모에 비하여 산후우울증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태로 기억하고 있으며 망인이 기운이 없어 보였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고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으며 의욕이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은 2023년 3월 12일 대구에서 안동으로 돌아온 후 2023년 3월 14일 오전 11시경 산후도우미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며 홀로 집을 나섰다가 10분 후 돌아와 춥다면서 옷을 더 입고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2시간 정도 후 자고 있던 원고 A가 잠에서 깨 사라진 망인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망인은 가족들과 안동시 X아파트 Y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 14층과 15층 사이 계단 창문에서 투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은 추락에 의한 외인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찰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망인의 사망에 대해 우울 증세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아 이건적 조사 종결 혐의 없음 하였습니다. 구체적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 A는 그동안 원고 B의 출산을 오랫동안 기대하여 왔다고 보이고 망인의 평소 성행이나 망인이 겪게 된 우울증에 대한 가족들의 보호와 염려, 적극적인 치료 지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겪게 된 출산 후 우울증 외에 자살에 나아갈 동기 내지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가족, 사회, 경제적인 환경에 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편 망인의 우울증은 출산 직후에 우울감 등 증상에 더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점차 발현,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원고 B의 출산을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출산 직후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출산한 아들을 마주하기 어렵다며 남편인 원고 A에게 아들을 보육원에 보내달라고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과 원고 A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원고 B를 양육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원고 B를 마주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며 처방받은 약을 먹고 누워 있어도 너무 괴롭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남편인 A의 지지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고 A가 자신을 원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대화한 점.
망인을 가까이서 지켜본 산후 도우미는 다른 산모들에 비하여 우울 증세가 너무 심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통념이나 규범적으로 보아도 망인이 겪게 된 우울증이 결코 가벼운 정도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망인을 진료한 담당 의사는 자살 사고나 아기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권유할 정도로 망인의 우울증은 의학적으로도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최종 진단 병명은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입니다. T 의원 유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 무력감은 대체로 지속되고 자살 사고나 시도는 간헐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울감이 심한 경우 현실 비관이나 비현실적 사고, 망상 등으로 현실감을 잃고 자살 시도를 할 수 있으며, 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임상적 추정 진단인 우울증 의증에 의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에 가깝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V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산후 우울증은 출산 후 10에서 15%에서 발생 가능하며, 우울감과 극도의 불안, 감정 변화들이 동반될 수 있고 자살과 관련된 위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진단받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의 경우 심각한 우울감 등 정서적 증상과 비관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망인과 같이 우울증 등 증상이 갑자기 심하게 발현되는 경우에도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일 산후 도우미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고 10분 후 돌아와 춥다며 옷을 껴입고 다시 외출하였으며, 망인은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는 바, 위와 같은 망인의 외출 경위와 사망 장소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살을 계획 및 실행하였거나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겪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출산 직후 발생한 우울증이 점차 심화되었고, 본가인 대구에서 치료를 받고 안동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출산 후에 우울감 등 증상,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우울증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추가 치료를 받을 겨를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국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V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제공된 자료만으로 3월 12일 주거지로 옮긴 전후로 증상의 심각도가 호전 혹은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호전이나 악화 여부를 의사의 대면 진료 등이 없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위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관하여 합의된 의학적 정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규범적 판단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의학적 개념인 현실 검증력의 손상, 의사결정 능력의 손상 또는 혼돈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위 감정 촉탁 결과에는 망인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심한 우울감, 불안, 무기력감, 부정적 사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망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감정기관의 의사학적 판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의 기재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앞서의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망인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급속하게 악화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